9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중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부분 중에서 좀 가장 많이 어렵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렇게 11가지가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전에 저희들이 매입 매출 전비 입력하고 하면서도 이제 여러 번 다뤄봤던 내용들입니다. 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게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및 임차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제 4번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자본적 지출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면세사업 관련된 건 당연히 공제받지 못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공통매입세액 안 붙는 계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대손 처분받은 세액하고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 붙는 계산 그러면은 이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구입했을 경우에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면세비율이 5% 미만이거나 또는 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신규 사업자인 경우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안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제 원재료나 뭐 공장이나 뭐 기계 장치 같은 거 사온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원재료를 이렇게 1000만원어치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60%는 과세사업에 사업을 했고 40%는 면세사업을 사용했다 그랬을 경우에, 최초에 사왔을 경우에는 부가세 대급금 100만원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뭐 예정신고기간이나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는데 이 중에서 40%는 면세 사용됐다 그러면은 40%는 공제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 다시 회계 처리를 대변으로 부가세 대급금 40%를 빼주고 그거만큼은 원재료 비용에 가산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원재료는 1040만원이 되겠고요. 1040만원,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60만원, 그런 회계 처리가 되는 거겠죠. 이게 공통매입세액의 안 붙는 계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산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안분 계산을 했는데, 정산. 이건 이제 확정신고기간이에요. 요거는 이제 예정신고기간에 해당되는 얘기고, 그래서 확정신고기간이 됐을 경우에, 이제 면세 비율이 변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예정신고기간 때는 뭐 30%, 20%, 20%가 아니고 이제 30, 20 그래서 이제 면세 비율이 40%였는데, 과세기간 끝나고 나니까 1기 2기죠. 1기 끝나고 나니까 봤더니 이게 50%로 변했더라 했을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전에 40%에 맞춰서 회계 처리해놨던 거를 50%로 바꿔주게 되는 경우입니다. 10% 더 해줘야겠죠. 그래서 면세비율이 40%일 때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요 금액의 40%만큼은 못 받는 걸로 해놨다가 다시 50%로 바뀌었으면은 50%로 바꿔줘야겠죠. 100만원에 50%니까 50만원에 맞춰주면 되겠죠. 그 전에 40만원 하는 거를 50만원으로 10만원 더 추가해 주는 것. 이게 정산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계산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 붙는 계산, 공통매입세액 정산. 자,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이제 재계산이죠.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자산인 경우에요. 감가상각 자산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자산들은 장기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안분계산했을 경우에, 매입 비율이 과세 매출에서 매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 기수마다 변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만큼 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받은 것을 추가로 더 해주든가 다시 공제 받게 하든가 뭐 그렇게 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계산한다라는 말의 의미에서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가상각자산 안분계산했을 것, 그리고 면세 비율이 전 기수에 비해서 5% 이상 증감하였을 것, 이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매입세 불공제 할 것,
또는 그 전에 매입세액 불공제했던 거에서 다시 이제 빼줄 것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공통매입세액에다가 곱하기, 자, 여기 뭐 공식으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가세경이었어. 그 다음에 증감된 면세비율. 요거 이제, 요 공식보다는 요 수식을 보면 좀 이해하기 쉽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0만원짜리를, 1,000만원이 아니고 매입세액이 1,000만원인 건물을 구입을 했어요. 1억 주고 구입했다는 얘기죠. 과세면세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기 때 계산해 봤더니 우리 회사에서 면세 비율이 30%였어요. 전체 매출 중에서 면세 비율이. 그러면은 1,000만원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거를 3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300만원. 근데 그 다음 기수에 가봤더니 면세 비율이 50%였어요. 그래서 원래 50%라 그러면은 건물 매입세액 중에서 1,000만원에서 50%니까 500만원을 불공제로 해야죠. 그런데 기간이 조금 지났죠, 지금. 1기,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지났으니까, 지난 것, 체감률, 건물 같은 경우는 5%씩이에요. 그래서 5%에 1기간 지난 거, 5% 빼준다. 그러면은 100%가 아니고 95%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곱하기 95%, 그 다음에 기존에 300만원 해놓은 게 있으니까 추가로 20만원만 더 해주면 되겠죠. 20% 늘어났으니까. 20%. 그래서 190만원 불공제 해주고. 그럼 이 불공제 금액만큼은 건물 금액의 가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기수 갔더니 면세비율이 또 다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으면은 줄어든 것만큼은 다시 또 빼주는 것. 빼주는 거는 매입세액이 공제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0만원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 더 지난 거니까 전체 금액의 90%, 줄어든 거 10%,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율이 5%가 안 되면은 재계산하지 않고, 그게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공식하고 해서 그렇게 보면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을 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는 606쪽이 됩니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자, 교재 606쪽입니다. 교재 있는 학생은 교재를 보시고, 그 다음에 교재가 없는 학생은 그냥 화면을 같이 보면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세. 대손이란 얘기는 대손. 우리 회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 거래처가 부도라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부도가 나서 내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손이라 그러고, 그때 우리 회사에서 비용 처리하는 거를 대손상각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손상각. 그리고 이제 그 못 받을 금액을 예상해서 충당금을 설정해 놓는 회계 처리가 있고요. 그거와 관련된 부가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를 팔았다는 얘기죠.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공급받는 자, 사간 사람이 부도, 파산 등으로 대손 발생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걸 대손세액 공제라고 해요. 즉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외상매출금만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아니고 외상매출금의 10%였던 부가세도 못 받게 되는 경우죠. 매출액의 10%. 그런데 이미 나는 이제 제품을 판매하고 그 뭐 예정신고기간이나 확정신고기간에 부가세까지 납부를 해놨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못 받게 되는 경우에요. 그러면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아야겠죠.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제도. 그거를 대손세액 공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확정신고기간에만 적용을 합니다. 확정신고기간. 그리고 혹시 나중에 이제 다시 거래처에서 그 돈을 받았어요.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이 회수된 경우에는 당연히 다시 납부하면 되겠죠.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손세액 공제 사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거 정도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니까요. 외상 매출금을 발생을 했는데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거래처가 부도가 난 경우예요. 그런 경우 부도가
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제를 받습니다. 확정이 된다는 얘기죠. 돈을 못 받게 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정신고기간에 반영을 합니다. 받으러옴도 마찬가지고요.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둘 다 매출 채권이죠. 그래서 6개월 이후에 공제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채권이 담보 설정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거래처가 부도가 나더라도 다른 곳으로 그 채권을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제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 계산 범위는 전체 판 금액의 110분의 10이 되겠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금액 계산할 때 110분의 10으로 계산한다. 그리고요. 회계 처리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교재 나와 있는 거 보셔도 되는데 조금 헷갈리니까 이거는 제가 그 파워포인트로 해놓은 게 있어. 그거는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회계 처리에 대한 거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자, 대손세액인 경우 처음에 이렇게 제품을 판매했겠죠.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출금 110원, 대변의 상품매출 100원, 부가세 예수금 10원 하고 회계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 부도가 났어요. 못 받게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대변의 외상매출금 110원 빠지고요. 그리고 당연히 부가세 받기로 해놓은 거 못 받게 됐으니까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0원 빼주고, 그리고 차변에 충당금 설정이 되어 있겠죠. 그럼 대손 충당금 100원. 없으면은 뭐 대손 생각해 놓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초 거래 발생을 하고, 그리고 부가세 납부 기간이 되면 부가세 예수금 10원 납부해 놨겠죠. 이미 요거 이제 납부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못 받게 되면은 부가세 예수금이 원래 대변에 나와야 되는데 차변으로 빼준 거죠. 이번 기수에 매출세액에서 요만큼 빼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거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만큼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겠죠. 신고서에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대손세액 공제하는 난이 있습니다. 매출세액 중에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으로 마이너스 금액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다시 대금을 회수하게 되면은 받게 되면은 그땐 다시 또 납부하면 되겠죠. 이렇게 매출세액 10원. 이게 대손세액 공제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로 돌아와서 회계 처리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업하는 화면을 나타내고, 요거는 제가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표 입력은 승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표 입력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이제 그 전에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대손이 발생을 했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변에 외상매출금, 이제 그런 회계 처리가 있는데 그거는 생략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대손세액 공제 신고도 작성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그거를 확인해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19년도, 올해가 2020년도 일기죠. 일기 확정 기간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6월 30일자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부도가 난 것 회계 처리하는 게 맞죠. 그래서 등대정기 지금 해줘야 되고요. 2020년 4월 5일자 거래한 것, 요거는 이제 요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음 2기 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1기에 발생을 했으니까 2기 때 하는 거고, 더군다나 여기 서울상사는 보면은 담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에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회계 처리는 내가 따로 해야겠지만은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해당이 되지 않는 자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019년 12월 30일 대미전자로부터 발생한 대손은 요거는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료하고 세 번째 자료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제가 미리 띄워놨고요.
연습용으로 이렇게 하던 그 회사 사항입니다. 백데이터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냥 필요한 거래처만 이렇게 등록을 해 놓고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실 때 이제 교재 나와 있는 대로 그 세학사에서 자료를 다운 받아 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백데이터도 있는 자료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그 아무 회사나 간단하게 하나 등록을 해 갖고요. 그리고 필요한 거래처만 입력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 위주가 아니고 부가세 신고 위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반영되는 거 그런 것들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회사 등록하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할 때도 학교가 이제 백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으니까 매번 새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회사 등록해 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 등록도 다른 거 필요 없고, 여기 보시면은 딱 회계 연도만 등록을 해놓으면 돼요. 회계 연도. 그럼 프로그램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와 관련돼 갖고는 전산세금 계산서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거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처 할 때는 그것도 전자세금 계산서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거래처의 인적사항하고 그다음에 그 담당자의 이메일 입력했었죠. 그거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딱 코드 회사명, 그다음에 뭐 사업자 등록번호 요거만 입력을 하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련소액 공제신고서 메뉴는 부가가치세에 있고요. 대련소액 공제신고서 날짜가 4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죠. 4월부터 6월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자, 그리고 공제신고서 이제 부속 명세서예요. 그냥 자료 있는 그대로 그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문제를 다시 한번 여기 보여드리면은 2019년 12월 20일 등대전기 2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저는 이제 책이 있으니까 책을 보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이건 저기죠. 이제 제가 신고하는 거니까 2020년 그리고 지금 날짜가 지금 지금 키보드 이걸 지금 2019 넘버락 걸려 있는 거를 지금 확인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2019 그 다음에 12월 20일이었죠. 자, 대손 확정일 2019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대손 금액은 220만원이었고요. 220만원. 거래처는 거래처가 등대전기였습니다. 등대전기 확인. 그 다음에 5번 부도였습니다. 부도 5번. 그리고 이거 이제 거래처 인적사항이고요. 대표자 있고 이렇게 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가 있습니다. 자, 엔터 키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자료 있는 그대로 그냥 입력하는 겁니다. 입력.
대손이 확정된 날 2019년도 12월 20일이고 금액 거래처. 자, 두 번째 자료 입력합니다. 두 번째 자료는 12월 30일 날 대미전자였어요. 2019년도 12월 30일. 그 다음에 금액은 330만원. 거래처는 여러분 이제 F2 눌러서 하셔도 되고요. 바로 이제 입력을 해서 찾으셔도 됩니다. 대미전자 확인 그리고 부도 5번. 자,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여기서 대손 변제는 이제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대손이 발생한 거고 대손 변제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의미가 됐죠.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닫으면 되겠죠. 닫고 저장. 예.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4월부터 6월이죠. (4월부터 6월) 부가세 신고서 조회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안 이용한 거는 그 전에 이제 혹시 어떤 저장을 해놓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매입 매출 전표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작성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그걸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220만원, 550만원 했죠. 그리고 220만원에 110분의 10 하면 20만원이고요. 330만원에 110분의 10 하면 30만원. 합쳐서 50만원이죠. 50만원이 어디 반영됐냐면은 요 자리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자리. 그 전에 12월 달이니까 그 전에 이제 매출을 하고 그다음에 매출세액을 작년에 납부를 해놨겠죠. 2019년도 이익이분 확정 때 납부를 해놨을 텐데 부도가 난 거예요. 돈을 못 받고 부가세는 이미 냈고 그래서 이미 낸 부가세를 다시 되돌려받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되돌려받는다 그래서 매입세액에서 빼주는 게 아니고 매출세액을 못 받게 된 거니까 매출세액 요게 이제 요번에 뭐 매출을 해서 납부할 금액들이죠. 그 금액에서 50만 원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대손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대손세액 가감. 여기는 매출세액 납부하는 거니까 금액이 마이너스로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그 대손된 금액을 다시 돌려받게 되면은 그때는 여기 이제 플러스 금액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8번 난이 되겠습니다. 8번 난. 8번 난이 되고 대손세액 공제 가감 그렇게 되고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작성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따로 부가세 신고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고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 반영된 게 요 금액이 반영된 겁니다. 20만원, 30만원. 그리고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못 받게 됐으니까 부도되는 거죠. 못 받게 됐고 그것만큼 부가세 예수금 빼주게 되면 요 금액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 금액이죠. 마이너스 형태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였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거래처 부도로 인해서 못 받게 되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확정신고 때 신고한다.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한다. 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하는 거는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파는 것 그리고 반대. 여기까지가 대손세액 공제가 되겠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